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23일 오전 6시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대법원 판사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원 합의체, 전원 합의체로 넘겼다는 게 요사이 갑자기 또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전원 합의체로 넘기면 13명의 대법관이 참여해서 심리를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선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분이 스스로 회피를 해가지고 12명이 심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 전에 그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전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아주 결정될 수 있다. 이래서 상당히 한쪽에서는 희망회로를 돌리고 다른 쪽에서는 대법원이 정치에 관여한다고 반발하고 뭐 이렇게 소란스럽습니다만은, 저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대법원의 이번 신속 심리 결정을 지지하는 편입니다. 대법원으로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가지고 6월 3일 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신속 재판을 강조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은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검찰이 상고를 한 걸 기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2심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므로 그것으로 확정이 되고 홀가분하게 대선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합니다. 이거는 무죄가 아니다, 유죄다 해가지고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줍니다. 그럼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걸립니다. 대선 전에는 고등법원이 판결해가지고 다시 대법원으로 올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전 대표가 민주당 후보가 될 경우에 출마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재명 전 대표는 좀 찜찜한 상태에서 선거에 임하게 되겠죠. 이럴 경우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즉,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 이 재판이 계속되느냐의 여부입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 이외에는 재임 중에는 소추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추를 기소로 생각할 거냐 아니면 재판까지 포함하는 거냐로 해가지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재임 중에 재판을 해가지고 유죄가 확정되면은 대통령 당선이 취소돼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보궐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소추를 이건 재판까지 포함한다고 해서 재판이 중단되면은 임기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능성입니다. 그것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이 사건은 유죄가 명백하다. 그러니까 파기환송해가지고 고등법원으로 돌릴 필요 없이 바로 우리가 판단을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파기자판이라고 그럽니다. 그 판단에서 선고가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면은 이재명 전 대표는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400억 원 이상의 선거 비용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가능성 중에 가장 가능성이 낮은 것은 이 파기 자판입니다. 스스로 이런 사건에 대해서 형량을 정해가지고 선고를 해버린 경우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 말은 이재명 전 대표의 출마는 막을 수 없고 그건 기정사실이다는 거죠. 그 나머지 두 개가 있습니다.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가지고 이재명 전 대표의 무죄를 확정하든지 아니면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파기 환송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발칵하고 또 친윤 세력은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출마를 못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희망적인 관측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출마 못하게 되는 경우는 상상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1심에서는 유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징역 1년의 집행유예가 붙은 겁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실관계의 다툼이 아니라 법리의 문제입니다. 법리. 이 법리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적인 견해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는데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죄는 이걸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은 선거가 아주 좀 어려워집니다. 선거 유세나 텔레비전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후보들은 다소 과장을 하고 거짓말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너무 엄격하게 따지면은 이 활발한 선거가 불가능해진다 해가지고 외국에서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죄 같은 조항이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하고 그 판단은 유권자에게 맡기면 된다. 또 자기들이 서로 공방전을 하면은 거기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저절로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그런 신뢰로서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죄를 상당히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사건의 경우에는 좀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를 그 선거에서 떨어진 이재명 전 대표에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당선되고 취임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내란 외환죄가 아니면은 기소되지 않으니까 당선된 대통령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죄로 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낙선된 사람에게 대해서만 이 죄를 적용할 수 있으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불공평한 구조인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시간은 가고 결국 5월 11일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1일 이후에 만약 이것은 가상입니다만 이후에 만약 대법원이 스스로 막 선고를 해버려 가지고 이재명 전 대표의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상태가 되면은
민주당이 대체 후보를 낼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재명 전 대표가 이번에 출마를 못하게 되는 상황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지금 이거 가지고 이렇게 치열하게 서로 의심을 하고 또 민주당이 나와가지고 대법원을 공격하고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